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했던 사람을 집중 관리하는 게 필요한데 실제로 집중 관리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울증에서 치료를 막 했어요. 좋아지고 나니까 85%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85%이 다시는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살에 대한 생각도 없어지고 깔끔해져요. 그러니까 치료가 가능한 병이라는 거, 우울증이라는 건. 두 번째, 굉장히 극단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은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예방은 주변 사람들이 막 도와주고 옆에서 계속 데리고 있어주는 게 아니라 아까 생물학적 변화가 있는 우울증이 있을 때 생물학적 변화, 생물학적 치료를 할 때 그 사람은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자살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고민이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환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대표적인 환상들이 있는데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는 이 로미오와 줄리엣 보시면은 거기 두 주인공이 다 함께 죽죠. 그거 보면은 사실 조금만 저는 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도령과 춘향이 같이 16살짜리 애들이거든요. 사춘기 청소년들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첫사랑을 한 거고 부모가 뭐 반대하니까 막 열받고 충동적으로 어느 순간 조금만 사실 30분, 1시간만 기다렸으면 그 신부님 오셔가지고 살려주고 다 할 수 있었는데 그 죽어있는 걸 보고 약 먹어버리고 또 줄리엣 죽어있으니까 또 자기도 죽어버리는 즉 이렇게 청소년기에 자살은 홧김에 노인분들도 홧김에 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즉 어떤 일에 대해서 충동적으로 복수하거나 화가 났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미안해해라 가족들이 이걸 통해서 라고 생각한 그런 환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박하사탕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첫 장면이 자살하는 거로 시작해요. 기차에서 쭉 오면서. 나 다시 돌아갈래! 근데 시간의 역순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사실 행복했는가를 쭉 보여주는데요. 즉, 나 돌아갈래라는 유명한 대사를 하는데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리셋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 하다가 잘 안 되면은 어떻게 하면 빡 눌러버리잖아요. 리셋해서 다시 키면 좀 괜찮아지죠. 근데 이렇듯이 내 인생이 지금 다 꼬여버린 것 같아, 이미. 다 엉키고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고 뭐 하나 끄고 뭘 하나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리셋 버튼 누르는 제일 좋은 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다. 그러려면 일단 이거 끝내야 돼. 그런 환상을 갖게 돼요. 재생을 하거나 리셋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환상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지는 이렇게 새로 태어나면 우리 함께 만나자. 뭐 이런 경우도. 이거는 번지 점프를 하다라는 영화고요. 너무 옛날 영화죠, 이제. 그 다음에 또 감정의 전염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글루미 선데이라는 영화인데 그 어떤 LP를 들으면은 몇 명이 자살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렇듯이 감정의 전염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내지는 자기징벌, 내지는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해서 갖게 되는 자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내지는 동반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내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은 할머니 돌아가시면은 그 다음에 기일에 돌아가신 경우도 있어요. 기념일 내지는 4월 1일이 많은 사람들은 만우절로 알고 있지만 홍콩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장국영이 죽은 날로 알고 있습니다. 장국영 씨가 그날 자살했는데 그래서 홍콩에서는 굉장히 그날이 위험한 날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대요. 그 팬들이 그걸 그날 그 슬픔 참지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 신문이나 뉴스 보면 동반자살 사이트 이런 것들 있죠. 그 부분 정말 위험합니다. 거기는. 저는 그건 정말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울한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 자살이나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아까 이런 여러 가지 환상들이 있으니까. 근데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카페가 있는 거예요. 그럼 5명이 모여서 우리 어디에 있는 펜션에 가서 어떻게 합시다 하고 갔는데 사실은 생각까지 할 수 있고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이렇지만 사이사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오게 되는데 같이 모여서 가게 되면은 제일 센 사람이 그 사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중간에 집에 갈래요?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혼자 갔으면 에이 그러지 마 집에 와야지가 한 10번쯤 있었을 텐데 돌아와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결국은 5명이 다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 정말 주동자만 제일 센 사람이 나중에 내가 맨 마지막에 할게 하다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형사 처벌 대상이거든요, 그 사람은. 근데 그렇듯이
내가 용기가 없어 자살을 못해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동반자살 사이트에 들어가도 더 위험한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혼자 끙끙거리고보다는 정말 그런 정도까지 가게 됐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주변 가족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부에 자꾸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도와줄까 24시간 붙어 있는 것보다는 병원에 들어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까지 위험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치료를 좀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치료예요? 이렇게 생각들 하세요. 이건 냅두면 좋아지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요즘은 거의 안 그러지, 내버려두는 경우도 많아요. 옛날에 연구를 하기 거부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전화해서 좋아졌어요? 저도 좋아졌어요? 물어봤어요. 했더니 평균적으로 우울한 사람이 6에서 13개월 동안 그 심한 우울증이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달 지나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6에서 13개월까지 간다는 거죠. 1년 동안 휴학 한 2번 하는 건 금방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대학생들 중에 우울증이 꽤 많은데요. 학부 단위로 모집을 하니까 잘 모르죠. 잘 친하지. 동아리 친구들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 많더라고요. 그다음 원룸 생활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두 달 안 나타나면 반수나 재수하나 보다. 이렇게 편입하나 보다. 생각하고 군대 갔나 보다 하고 안 찾아요. 전화도 몇 번 안 받으면 얘가 나 싫어? 씹네? 이러면서 이제 안 하죠. 근데 이 친구는 자기 방에서 그냥 인터넷 하고 사발면 먹고 맥주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서너 달을 그냥 휴학계도 안 내요. 그럴 의욕도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과사무실에서 전화해서 부모님이 찾아내가지고 병원에 오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만히 두면은 언젠간 딱 좋아지겠지, 이러지 않는다. 이런 생물학적 변화가 왔을 때는. 그리고 진행할수록 자꾸 재발합니다. 한번 냅뒀다가 끊었다 계속 예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병원에 오는 것까지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이걸 외래 치료해야 돼요? 입원해야 돼요? 또 이거 고민이죠. 입원하면 도대체 어디 입원해야 돼요? 뭐 어디 갇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참 저희도 중요한 딜레마인데, 첫 번째, 도저히 자기 관리가 안 될 정도이고 혹시 노인이시거나 아니면 젊은 사람이라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을 땐 입원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질병에 의해서 우울증이 생긴 경우도 있거든요. 뇌졸중 초기일 수도 있고 치매 초기일 수도 있고 노인인 경우에, 아니면 내분비계 이상이 그렇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울증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종합병원에 입원해서 한번 쭉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식욕이 너무 떨어지고 아무것도 못 먹은 지 한 달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피골이 상접해 있어요. 이때는 좀 입원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냥 일반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이제 보호병동이라고 하는, 이렇게 면회도 제대로 여러분들이 그림 속에